눈 깜짝할 사이에 스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셰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니기리, 스시를 주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일본 스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밥짓기 3년, 스시지기 8년. 이렇게 스시맨들은 긴 시간 동안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사실 스시에서 제일 비싼 레시피는 종이에 없습니다. 바로 손에 있죠. 손이 기억하는 압력, 온도, 감각,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샤리가 손에 달라붙고 모양은 무너지고 힘 조절은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손이 먼저 압니다.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음식은 손맛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지만 스시집마다 셰프마다 철학이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해온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그저 한 셰프의 이야기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스시를 주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시에서 밥을 샤리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샤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유고를 뜻합니다. 하얀 쌀알이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 붙은 이름이에요. 이러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샤리를 준다는 건 단순히 밥을 뭉치는 게 아닙니다. 손님에게 건네기 전에 손도 마음도 먼저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시를 주기 전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스시 셰프의 몸에서 카메라에서 제일 많이 찍히는 부분은 얼굴이 아닌 손입니다. 블로그에도 인스타에도 언제나 올라오는 건 항상 손이에요. 그래서 스시 셰프에게 손은 그냥 손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목이 악기인 것처럼 셰프의 손은 그 자체로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시를 잡기 전에 먼저 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먼저 손에 있는 털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손가락, 손등 할 것 없이 다요. 팔꿈치 밑까지 다 정리할 거예요. 스시를 줄 때 손은 손님 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칫 털이 있으면 음식의 맛을 반감시킬 수 있고 우리가 모르게 털이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요. 향이 있는 비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섬세한 생선 위에 라벤더 향이 올라온다? 이상합니다. 그래서 향이 없는 손 세정제를 이용합니다. 스시에 남는 향은 샤리와 네타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스시 셰프들이 늘 오해를 받는 부분인데요. 손톱 사이가 까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때가 아니거든요. 오픈 전에 오징어, 등푸른 생선을 다루다 보니 까맣게 껴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오해받고 설명하기보다 전용 손톱소를 써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손톱은 항상 짧게, 그래서 손톱깎이는 항상 구비해두죠. 손님은 손만 봅니다. 그 손이 스시를 만드는 내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 열 때, 수도꼭지 잠글 때조차도 저는 새끼손가락, 손등을 사용합니다. 음식을 잡는 손이 다른 것에 닿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거죠. 실제로 큰 스시집에서는 스시 잡는 셰프는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리도록 역할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이야기하면 손님 앞에서 재채기 참는 훈련, 재료 뚜껑 열고 닫을 때 소리를 최소화하는 훈련, 도마 위에는 재료와 칼만 올리고 기대지 않는 등 스시를 한번 잡기 위해 신경 쓰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셰프들은 우리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스시 한 점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항상 셰프들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샤리를 잡기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테즈라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테즈, 손, 그리고 식초. 샤리를 줄 때 손에 적시는 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손에 적시다 보면 샤리의 산도가 희석됩니다. 초밥인데 식초 맛이 점점 빠지면 곤란하죠. 그래서 정수물에 식초를 섞어줍니다. 손에 적시면서도 샤리의 산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샤리를 잡기 위해서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샤리오케, 테즈, 와사비, 왼쪽에는 네타, 그리고 간장은 살짝 앞쪽에 배치. 샤리를 쥐는 순서에 맞춰서 위치를 배치하는 거죠. 샤리오케는 촬영 때문에 도마 위에 올라와 있지만 원래는 오른쪽 살짝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면 위치 하나가 피로도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샤리통 위에는 면포를 덮어줍니다. 샤리 온도는 스시의 맛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온도예요. 입에 들어갔을 때 차갑거나 뜨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퍼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면포도 따뜻한 물로 살짝 적셔서 덮어줍니다. 샤리가 빨리 식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단 너무 축축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샤리를 쥐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샤리를 처음 잡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샤리가 손에 달라붙는 거예요.
태즈를 발랐는데도 손가락 사이까지 수분이 고루 닿지 않으면 사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태즈를 손에 바르고 손을 이렇게 탁 치는 겁니다. 멋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손바닥 전체에 태즈를 묻히고 샤리를 잡는 손을 살짝 주먹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달걀을 살짝 잡는 듯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손가락 사이사이가 딱 붙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탁 하고 칠 때 손바닥에 있는 태즈가 손가락 사이사이로 퍼져서 태즈가 골고루 붙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샤리오케에서 적당량의 샤리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네 손가락으로만 굴립니다. 힘을 주지 않고 살짝살짝 굴리는 거예요. 살짝만 힘을 줘도 다 풀리게요. 안은 비어있는 듯 밖은 형태를 유지할 정도로.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서 손이 기억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럼 양은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샤리 양을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그때그때 다 다르고 네타의 특성에 따라서 밸런스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습할 때는 14g 정도 똑같은 양을 잡는 연습을 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샤리를 통해서 굴리고 있을 때 다른 손으로는 네타를 짚는데요. 이때 좀 더 섬세하게 다룬다면 손의 열과 수분이 네타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이렇게 엄지와 검지 끝으로만 잡아줍니다. 와사비를 찍어서 네타 중앙에 바르고 샤리를 네타에 올려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이 모양을 잡는 방법을 가에시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혼테가이시. 과거 천황에게 스시를 낼 때 사용했다는 방법으로 에도시대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기술이 도쿄 밖으로 나온 건 요리사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도쿄가 잿더미가 되면서 생계터전을 잃은 스시 장인들이 일본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 비극이 역설적으로 도쿄에만 있던 니기리 기술을 전국으로 퍼뜨렸고 니기리 스시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됐죠. 먼저 네타를 손바닥 한가운데가 아닌 손바닥과 손가락의 경계선에서 손가락 안쪽으로 네타를 위치시킵니다. 모든 작업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네타에 샤리를 올리는데 우리가 샤리에 공기를 넣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갔을 때 밥알이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말이죠. 그래야 씹는 순간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샤리의 산미와 네타의 감칠맛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꽉 눌러버리면 자칫 떡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를 살짝 덮어줘요. 옆도 살짝 기초공사하듯이요. 정통 에도마의 스시는 모양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위는 아치 모양, 아래는 배 모양이 나오도록 잡아주는데요. 그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대각선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엄지와 손바닥과 손가락의 경계 압력으로 모양을 먼저 잡아줍니다. 그리고 잡고 옆으로 돌리면서 오른손으로 옮겨 빼줍니다. 그리고 손을 교차시켜주세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왔죠? 그럼 다시 살짝 모양을 잡아주고 돌려서 다시 처음 위치에 두고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옆에 부분의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전에 공간을 만들었던 부분도 조금 좁혀졌겠죠? 그리고 또 처음처럼 똑같이 하면 대각선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면 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옆에 잡아주고 모양을 잡아서 배 모양을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배 모양이 되고 위에는 아치 모양이 되면서 스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작은 압력으로 살짝 잡아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절대 꽉 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연속 동작으로 한번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코테가이시입니다. 코는 적을 소, 말 그대로 동작 횟수를 적게 하는 겁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방법이에요. 빠르게 스시를 줄 수 있다 보니 밥알의 풀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앞에 혼테가이시처럼 돌리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모양을 바로바로 만들어줘요. 이미 샤리를 통해서 굴릴 때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서 갖고 나오기도 하죠. 네타에 샤리를 올려 바로 돌려서 검지와 중지를 잡아주고, 돌려서 또 검지와 중지로 모양을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모양을 잡아주면 끝입니다. 최대한 간소화하고 빠르게 내어줍니다. 연결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타테가이시입니다. 스시를 눕힌 채로 굴리지 않고 쥐는 과정 중간에 스시를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수직으로 고추 세워 강한 측면 압력을 가한 뒤에 다시 눕혀 완성하는 독특한 기법이에요. 오징어처럼 손에 잘 달라붙는 네타라든지 계란말이, 전복, 피조개 등 저항성과 탄력이 강해 평평하게 눕혀주면 튕겨나가는 재료를 다룰 때 필요합니다. 샤리를 네타 위에 올리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샤리 올려서 먼저 살짝 모양을 잡고, 여기가 중요해요. 중지와 검지 사이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양을 잡아줘요. 혼테가이시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잡아줘도 되고, 코테가이시처럼 빠르게 잡아도 됩니다. 핵심은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혼테가이시, 코테가이시처럼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네타가 손에 붙어서 반만 굴러가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 재료에 따라서 안전하게 타테가이시를 하는 겁니다. 연결된 동작을 한번 볼게요. 스시는 좋은 네타와 잘 만든 샤리가 있어도 결국 셰프의 손맛과 기술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죠. 오토로와 같은 지방이 많은 어종은 체온에 닿는 순간 불포화 지방산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타는 시간과의 싸움이 최우선이 되니 코테가이시 방법을 사용하죠. 돔이나 광어처럼 조직이 단단하고 씹는 맛이 강조되는 네타는 오토로보다 입안에서 씹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때 만약 샤리를 너무 부드럽게 주면 생선을 채 씹기도 전에 밥알이 먼저 풀리는 분리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때는 혼테가이시나 코테가이시 방법으로 압력을 더 줘서 밀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징어, 조개류 같은 탄성이 강한 네타는 샤리에서 튕겨나가거나 밥과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수십 번의 미세한 칼집을 내고 타테가이시 방법을 사용해 네타가 샤리의 표면을 감싸게 하고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붕장어 같은 경우는 네타가 장시간 가열로 으스러지기 쉽다 보니 손가락 끝 압력을 배제하고 손바닥 전체로 미세한 힘만 가해 샤리 위에 살포시 안착시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영화의 한 대사처럼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셰프의 손에서 빠르게 일어나는 여러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알고 스시를 접하게 되면 먹는 재미가 2배가 됩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